안녕하세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믿음직한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인생 나침판입니다. 어르신 혹시 죽은 빚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갚지 못해 은행마저도 사실상 회수를 포기해버린 빚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빚이 어떻게 어두운 경로를 통해 다시 살아나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무서운 흉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0만 명이 넘는 우리 이웃들이 더 이상 빚을 감당하지 못해 국가에 채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19은 도박이나 사치 때문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실패 혹은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빚의 늪에 빠지게 된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랫동안 빚의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 배드뱅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빚의 굴레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구하는 것이 왜 우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투자인지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지만 끝까지 보시면 우리 사회와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먼저 우리가 빚 독촉이라고 할 때 겪는 고통의 실체를 알려면 부실채권이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하면 그 빚은 은행 입장에서 부실채권이 됩니다. 사실상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돈이죠. 그런데 은행은 이 빚을 그냥 쥐고 있으면 혹시 모를 손실에 대비해 쌓아둬야 하는 돈, 즉 지급준비금만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 부실채권을 헐값에 팔아치웁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빚을 단돈 30만 원 정도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 넘기는 식입니다. 그럼 캠코는 30만 원에 사온 5천만 원짜리 빚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겠죠. 하지만 애초에 돈이 없어 못 갚던 사람이 갑자기 돈이 생길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캠코도 회수하지 못한 이 부실 채권들은 다시 한번 시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우리가 흔히 어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설 추심업체들이 이 채권을 더 싼 값에 그야말로 떨이로 사들입니다. 5천만 원짜리 빚을 단돈 10만 원에 사오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10만 원에 5천만 원짜리 빚을 사온 추심업체는 이제 본전의 수백 배를 뽑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른바 마른 수건도 쥐어짜면 물이 나온다는 식으로 채무자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보면 채무자는 한 방울이라도 갚기 위해 영혼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하지만 애초에 마른 수건이었기에 짜내도 나올 것은 피눈물밖에 없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이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만들겠다는 배드뱅크는 바로 이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국가가 직접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은행에서 30만 원에 사온 채권을 캠코가 다시 얻게들에게 10만 원에 팔아넘기는 그 길목을 차단하고 그 채권을 국가가 대신 사들여서 그냥 없애버리겠다. 즉 소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사람을 살리는 정책입니다. 정부가 5천만 원짜리 채권 하나에 세금 30만 원을 투입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우리 이웃이 불법 추심의 나락으로 떨어져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자격 요건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담보 없는 개인 빚을 가진 분들입니다. 정부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전국에 약 113만 4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빚진 분의 상환 능력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심사를 통해 정말로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면 빚 원금 전액인 100%를 탕감해줍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체 가구 중 중간 정도 소득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최소한의 재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가가 모든 빚의 굴레를 완전히 풀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남은 금액은 최대 10년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갚도록 조정해줍니다. 이 제도는 이미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는 8월에 기구가 공식적으로 설립되고 9월에 금융회사들과 협약을 맺은 뒤 빠르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빚을 사들이기 시작할 계획입니다. 10월부터는 최소한 이 제도에 해당하는 분들은 더 이상 끔찍한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러한 파격적인 정책에 대해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만 바보 만드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일부러 빚을 안 갚으려 할 것이다 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이 우려에 대해 오랫동안 현장에서 금융 약자들을 만나온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용불량자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는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당장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휴대폰 하나 개설할 수 없고 정상적인 직장도 구하기 힘든 삶을 일부러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채무조정 제도가 있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또한 실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퇴직 후 소득이 끊기거나 성실하게 장사를 하다 경기가 나빠져 실패한 50대 이상의 우리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분들이 진 빚은 사치나 유흥이 아니라 당장 먹고 살기 위한 생활비, 아이들 학비, 혹은 갑작스러운 병원비였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에게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난 한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은행 거래도 하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거나 작은 가게라도 다시 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소득이 생기면 그분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정부가 한 사람의 5천만 원 빚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하는 세금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재기해서 1년에 내는 세금이 아무리 적다 해도 연 3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투입한 원금은 단 1년 만에 회수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재정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고 동시에 국가 경제에도 이득이 되는 이보다 더 좋은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먼 나라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수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따뜻한 온정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것은 분명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웃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벼랑 끝에 서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은 단순한 온정을 넘어 국가의 당연한 책무가 아닐까요? 물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바로 그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살다 불운을 만난 우리 이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실패자나 나태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 대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제도의 소식이 오랫동안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고통받아온 많은 분에게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시선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희 인생 나침판은 앞으로도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깊이 있고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